이영학을 6회 조사하고 박모 씨를 5회 조사하면서 대부분 영상 녹화를 해서 조금씩 바뀌고 번복되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명확히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영학에 대해서는 임상 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영학이 진료받아 왔던 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뢰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서 이영학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구체적 수사 결과입니다. 피고인 이영학은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평균 하하 수준임이 확인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정서 및 성격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남성성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서 및 성격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욕을 해소해 왔는데 이런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일탈 검사에서 피고인에게 변태 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희귀 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그리고 과도한 성적 집착을 보이며 변태 성욕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줄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하기 위하여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와 가학적 성추행을 일삼고 지금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네요. 이 내용들이 부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만 봤다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일단은 변태 성욕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성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있었다라고 지금 생리 분석 결과 나온 얘기인데요. 이러한 어떤 가학적인 성적인 어떤 집착을 해소해줬던 아내가 사라지자 그 피해의 대상을 이 피해 여중생에게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 심리 분석을 한 결과 본인이 희귀 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굉장히 지나친데 그것을 남성성이 성에 대한 집착으로 해소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기록이라든가 생활 기록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능 지수는 낮게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자제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피해의식이 강하고 남성성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한 성향이 있다. 그리고 성일탈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간음장애, 음란물 중독 지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된다. 그리고 집안에는 각종의 성인용품이 있었고 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어떤 성가학행위를 했을 때도 이 성인용품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그 피해 여중생을 계속 오랫동안 재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웠을까 했는데 그냥 수면제를 단순히 먹인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재웠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면제를 탄 것을 이영학의 딸이 건네줬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깰 것이 염려되니까 이 약물을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해서 또 잠에 들게 하고 중간에 깨어나니 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기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본인이 변태 성욕 장애든 이 지적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어떤 병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 또 이게 면책되거나 또 감형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전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분석을 한 겁니다. 한 명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신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고 지능이 낮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심신미약으로 볼려지는 적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재질이 나쁘지 이것 때문에 면책되거나 형을 감경받을 요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좀 물어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검찰이요 이영학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하고 추한 모습을 다 보는 듯해서 좀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랬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지능지수가 나서 지체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그런 지능을 갖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 법은 얼마나 엄격한 법을 적용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 일단 어제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의 답이 검찰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잠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시겠습니다. 이영학을 금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 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체 유기로 구속 기소하고 지능지수가 평균 하하 수준임이 확인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정서 및 성격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남성성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일탈 검사에서 피고인에게 변태 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발표까지 오면서 참 많은 범죄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피해자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 네.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예. 고통스러울 것 딸 같아요.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14살 남자아이가 있는데 예.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의 그 경찰 브리핑에 변태 성형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 평생 그 아이를 어떻게 묻고 가겠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영학이라는 이 괴물을 볼 때 우리 온 국민이 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되잖아요. 네.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영학의 어떤 죄가 낱낱이 벗겨져서 그에 따른 대가를 맞습니다.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자, 이영학이 후원금으로 뭐 호화 생활 한 거는 보도를 통해서 뭐 잘 아실 텐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보조금 부실 집행 문제 좀 이런 쪽으로도 번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자성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그 뭐 방송에 나오고 해서 모은 돈이 정말 국민들이 이 성금으로 준 돈이 무려 12억 8천만 원 후원금이 갔는데 알려진 바로는 실제 딸의 병원비 치료비료는 채 1,000만 원도 안 썼다는 게 최근 나온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영학은 여러 가지 아주 고급 취미생활이라든지 우리로서 방송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탕진하는 그런 내용의 돈을 썼는데 문제는 이런 가정에 기초생활수급비로 1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이 기초생활수급비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를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있다. 이런 거에 방증이 돼서 어제도 국무총리도 크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이영학을 넘기면서 그 혐의가 강간 등 살인, 사형까지 구형이 네. 가능한 범죄인데 뭐 사형이 사실 사문화됐어서 제대로 처벌이 받을 수 있냐 아니면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형제 논란도 다시 불붙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거의 때문에 20년 됐네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형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고요. 뭐 이 사건에서는 강간 등 살인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무기인데 이 사건 말고도 기부금 사기라든지 성매매 또 아내 살인 이게 더 밝혀진다 그러면 아마 구형이 사형이 되고 선고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은 지금 하지 않는 경우 또 99년도에 사형 폐지 법안이 지금 발의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형은 유효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다 편치가 않고 불편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흉측한 사건이었던 이 이영학 살인 사건. 이 좀 끝날 법도 한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영학의 이 계부, 의붓 아버지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어머니는 아들을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육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착해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난 모르지만. 사실 저희 취재 기자가 이 이영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친어머니 전화했을 때는 아예 그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이틀 뒤였는데도 아예 아들이 살해를 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더래요. 그 사실은 뉴스도 아니고 취재 기자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거에 의하면 거의 증거인멸에 거의 동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어머님의 주장을 따르면 나는 이게 과연 살인 사건에 사용된 것도 몰랐고 이영학이가 그것을 태워달라고 해서 나는 태웠을 뿐이다. 어떤 걸 태운 거죠? 그러니까 기축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넥타이라든가 범행 당시에 썼는 어떤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뭉뚱그리되는 어떤 뭉치였어요. 그 뭉치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게 혈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증거인멸에서 기본적으로 친족이면 친족 특례 규정이 있어서 사실 이게 비난할 수 없다. 사실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있는데 과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 범죄를 위해서 범죄를 인멸했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아들을 숨겨준다거나. 네, 숨겨준다거나. 어떤 이 도구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예, 그건 비난 가능성이 없다. 그래 책임 조각 사유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영학은 조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자기 증거를 타인에게 요청해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증거 인멸 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영학의 입장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살인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 교사 혐의가 추가된다고 해서 얼마나 더 형량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좀 불행한 일입니다만 온 가족이 지금 범행에 연루가 된 것처럼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관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 이와 본인 있고 또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형도 지금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형 부분은 지금 조사받고 있는 부분이 그전에 이제 유서를 자기가 썼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서를 또 동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형이 몰랐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랄지. 그래서 형과 또 통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형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이걸 다 알았을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형도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분도 상당히, 그리고 이영학의 어머니한테 이거 비닐봉지를 집 앞에 갖다 놨으니 태워달라. 그런데 이게 태워달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여중생을, 피해자 여중생을 죽였다는 식으로 때리니까 뭐 죽었다, 한 대 때리니까, 그러면서 사실 자기가 죽였다는 것도 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봉지만 갖다 놓고 태워주세요 어머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살해를 했다고 하면서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없애준 거 아니에요? 그래, 맞습니다. 아니, 만약에 내가 살해를 했다는 얘기를 않고 그냥 태워달라고 해도 열어보죠. 그리고 열어보든지, 아니면 왜 이걸 태우느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더군다나 자기가 살해를 했다고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그 안에 뭔가 들어있을 거라 보고, 또 살해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구나,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그걸 태웠겠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기는 모르고 이것이 그 살해와 관련된 증거인지 몰랐다, 그냥 태웠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과 가학적 성추행을 일삼고 지금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네요. 이 내용들이 부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만 봤다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일단은 변태 성욕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성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있었다라고 지금 생리 분석 결과 나온 얘기인데요. 이러한 어떤 가학적인 성적인 어떤 집착을 해소해줬던 아내가 사라지자 그 피해의 대상을 이 피해 여중생에게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 심리 분석을 한 결과 본인이 희귀 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굉장히 지나친데 그것을 남성성이 성에 대한 집착으로 해소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기록이라든가 생활 기록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능 지수는 낮게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자제력이 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본인이 변태 성욕 장애든 이 지적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 어떤 병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면 또 이게 면책되거나 또 감형되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전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게요.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분석을 한 겁니다. 한 명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신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고 지능이 낮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심신미약으로 볼려지는 적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갖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재질이 나쁘지 이것 때문에 면책되거나 형을 감경받을 요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좀 물어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학을 6회 조사하고 박모 씨를 5회 조사하면서 대부분 영상 녹화를 해서 조금씩 바뀌고 번복되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명확히 확정을 하였습니다. 영학에 대해서는 임상 심리평가, 심리생리분석, 행동분석을 실시하였고 영학이 진료받아왔던 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뢰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자문위원회 자문도 받았고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서 영학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구체적 수사 결과입니다. 피고인 영학은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평균 하하 수준임이 확인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남성성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서 및 성격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내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욕을 해소해왔는데 이런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할 존재를 적극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일탈 검사에서 피고인에게 변태 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희귀 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성성 그리고 과도한 성적 집착을 보이며 변태 성욕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줄 아내가 사망하자 그녀를 대신하기 위하여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피해의식이 강하고 남성성에 대한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한 성향이 있다. 그리고 성일탈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간음장애, 음란물 중독 지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이 된다. 그리고 집안에는 각종의 성인용품이 있었고 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어떤 성가학행위를 했을 때도 이 성인용품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그 피해 여중생을 계속 오랫동안 재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웠을까 했는데 그냥 수면제를 단순히 먹인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재웠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면제를 탄 것을 이영학의 딸이 건네줬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깰 것이 염려되니까 이 약물을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해서 또 잠에 들게 하고 중간에 깨어나니 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고 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